네, 이제 2부 방송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요, 본 건은 이미 낙찰되었습니다. 네, 낙찰되었는데, 물건 법원이 이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입니다. 고양지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이 9763 사건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방송할 적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간에 이런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으면 사건 번호를 제가 일부 확대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확대를 해드리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보시는 분들은 보면 이걸 좀 확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번호 2019 타경이 9763이다 그러면요. 이걸 여러분들 얼픈 메모지에다 사건 번호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셔가지고, 이 경매인데, 실질적 경매인데, 이걸 한 노트로 제대로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실질적 경매인데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자, 다시 이제 주택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 보셔가지고 주택이죠.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에 소재하는 땅 면적이 65평이고 건물이 건평이 48평 같습니다. 48평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건물은 뭐 폼나죠. 들어온 김에 건물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건물 괜찮네요. 그죠? 전원주택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죠? 로드뷰 잡힐란가 모르겠네요. 로드뷰, 이 건물인가요? 이 동네는 동네 분위기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다음 로드뷰에서 1차적으로 그 부동산의 껍데기를, 본건에 대한 껍데기하고 그 주변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저 유튜브 상에 보니까 현장 가가 카메라 들여대고, 우리가 카메라 기자입니까? 그런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전혀 완전히 그냥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영상은 그냥 저도 보는데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거죠. 멍 때리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배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응찰하셨는데 4억 3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네요. 현재 작년 9월 달에 대금 납부를 하고 이제 끝났단 말이죠. 끝난 사건인데, 원래 지금 제가 그때 그 전세권 강의할 적에 처음에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전세권 설정 목적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냐 일반 단독주택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됐을 적에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한다. 우리 조금 전에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같은 강제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강제경매 신청은 예외입니다. 예외.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원칙은 강제경매입니다. 단독주택이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 국밥이거든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등본상에 따로 이제 표시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에 전세권 설정한다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1층, 2층, 3층이다.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죠? 그럼 1층에만 전세권 설정한단 말이죠. 그죠? 땅에 전세권 설정 안 해요. 2층에도 전세권 설정 안 해요. 땅에는 안 하죠. 3층에도 전세권 설정 안 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 1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 이 사람은, 오이씨! 하면서,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탁 임의경매 신청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봐가지고. 전세권 효력이 2층하고 3층에 안 미쳐, 땅에도 안 미치는데, 어떻게 1층에만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이 전세권 가지고 토지 건물 전부를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득불, 조금 짜증스럽지만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해. 이랬듯이.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그때는 강제경매는 토지와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판결문상에 보면요. 채무자는, 즉 피고가 집주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자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금 얼마를 지급하여라. 이게 이행 판결이잖아요. 그죠? 지급하여라. 이행 판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전세금 안 주니까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전세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디 땅도 집주인이고 건물도 집주인이네. 따라서 토지건물 전부를 빡 강제경매 신청한다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또 임의경매 있어요. 요 틀리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임의 강제인데 단독은 강제 임의입니다. 이게 임의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요런 경우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토지 전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해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또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합니다. 즉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미쳐버린다더라. 이런 설정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이 예외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같은 경우 왜 임의경매를 하니까 이게 아파트 예를 들어 101호 했잖아요. 101호.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죠. 그럼 저 밑에 보니까 대지권이죠. 대지권. 대지권. 이 101호에 설정된 전세권 효력은 저 대지권에까지도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린답니다. 그럼 저기 101호 요건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대지권 요건 뭡니까? 토지잖아요. 그죠? 보니까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친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게서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임의경매 신청하면 된대. 단독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일부가 아니고요. 전부, 건물 전부하고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때는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요 사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위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여기에 경매가 보면 임의경매죠. 그죠? 임의경매입니다.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이분이 전세권자인데 자,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 2층, 이 건물이 보니까, 1층, 2층, 옥탑 1층 해가지고 다 됐네, 그죠? 1, 2층, 옥탑 해가지고. 자, 그럼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조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세금 4억이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죠? 이분들 약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게 4억 원 밑으로 낙찰되면요, 자기 전세금은 전액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세권 설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의경매 신청하셨어요.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봐가지고, 그죠? 이게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 뭡니까? 젊은 세대들은 보면 이게 입은 똑똑해요. 그런데 실제 자기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말이지. 기성세대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고 나서, 이게 세상이구나. 참 세상 더럽다. 그럼 뭐합니까? 이미 버스 지나간다면 손 들어버려봤자. 버스 지나간다면 손 든다. 버스 이미 갔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되겠다.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했는데, 이제 건물 등기부하고요, 요 토지 등기부 내역을 잠깐 보죠. 등기부 등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본건의 건물 등기부 등본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화면을 조금 해서 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전세권 설정되는데 설정 범위가 뭡니까? 건물 전부죠. 아까 보니까 건물이 1층, 2층하고 옥탑이 있었는데 이게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한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공동전세잖아요. 공동전세. 토지 해가지고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46-21이죠. 그죠? 246-21, 본건이 246-21입니다. 좀 좋습니다. 또 토지를 또 보자. 이죠. 토지 등기 보는 건. 토지 등기, 이런 게 잘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해주더라도 건물만 전세권 설정해준다면 땅에는 전세권 설정 안 해줘요. 근데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 잠깐 보자 이겁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잠깐 보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봅니다. 전세권에 얼구상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 번호 여기 있네요. 저희죠.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토지 전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금 얼마 4억으로 하니까 이 경우는 이거 뭐다 이게 토지와 1층, 2층 옥탑도 있는데 이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 가지고
전세권이 4억짜리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전세권 효력은 땅하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래서 전세권에게서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단 여기서 전세권자 이분이 전입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의 전세금액이 4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4억 원인데 만약에 4억 원 이하 밑으로 낙찰,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죠? 예.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전세권자 이분의 전세 금액이 이제 4억 원이란 말, 4억 원. 4억 원인데, 4억 원인데, 만약에 3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미배당이다. 5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 돌리도 못한다. 왜? 이분 같은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배모시라는 분이 대단히 참 감사하게도 4억 3천만 원에 떡하니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4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 4억 3천만 원에서 뭐 경매비용 한 500만 원 나갔다 치자 이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4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분 전세금 4억 다 받아가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2,500만 원에 내가지고는 뭐 소유자한테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은 또 다른 채권자한테 가든지 여기서 이제 나머지 배당 금액이 누구한테 돌아갈지에 대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건 같은 경우 소유자한테 배당이 주어지겠네, 그죠? 아무런, 다른 권리들이 없지 않습니까? 가압류나 압류,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의한 소유권 넘어갔고, 임의경매 했기 때문에, 뭐 이분한테 한 2, 3천 정도는 이제 다시 배당이 주어진다. 참, 이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지인들이 남의 집에 전세 사신다 했을 때요, 전입신고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전입신고 이거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따라 몇 천만 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요건 지금 현재 또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사건은 보면 말이지요. 현재 요거는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들어주네요. 반갑습니다.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놨어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이 방송이, 실전경매 1기입니다. 실전경매 1기 끝나면 또 실전경매 2기로 해서 이제, 채널상에다 영상물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실전경매 2기는 아마도 제가 볼 때 1년도 더 있다가 2기가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나중에 어떤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죠. 법정이상권 참 재밌어요. 근데 강의하기는 재밌는데 실질적으로 경매시장에 돈 될 만한 물건들이 별로 안 나와. 어떤 분들은 이제 시골에 농가주택 같은 경우만 들어가서 막, 약간 옆으로 빠집니다만은,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낙찰 받는다 하더라고요. 농가주택이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에 이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거기가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등기가 안 된 경우도 간혹가다 있대요. 그러니까 땅만 경매 나온다면 요거 낙찰 받는데요. 요거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하는데 파란 물 낳고. 지분 경매는 비슷해요.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타지분권자한테 내 낙찰 받은 지분을 되판다 이거지. 이게 유튜브상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지분 경매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라니까. 나 참 답답해요. 본인들이 그건 투자를 안 해봤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네?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지분을 되판다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말이지 그 지분을 되사는 그 타지분권자 있냐고. 그 해봤냐고. 그런 거 상당히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렇듯이 이제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면 나 법칙은 나 몰라. 이건 이제 노트 정리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돼요. 내가 딱 할 것만 노트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쭉 나가다 보면 경매 도사 된다니까요. 저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저도 그래, 나이는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렇다 크게 뭐 젊지도 않은데, 거짓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된다니까.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컨설팅 이런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경매 교육, 오프라인 경매 교육 사업적으로 유도를 합니까? 저거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한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또 춘천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거 보니까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에 노트 정리는 하시는 게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54783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화면이 조금 넣겠다네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좀 확대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춘천지방법원 2024경우 54,783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소재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건물은 보니까 그냥 흐름해요, 그냥. 단독 1층인 것 같아요, 1층 주택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이 집 같아요, 이 집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 그래서, 원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이 집 같은데,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요, 2021년 8월 2일자로 해가지고 정모시라는 분이 1억 1,588만원에 입찰하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어요. 대금 납부를 안 하셨고, 그래서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10월 18일, 10월 18일이면 언제입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 그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억 986만 6천원을 최저 매각 금액으로 해서 본사건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요건 같은 재경매니까, 재경매이다 보니까 입찰 보던 금액은 얼마? 20%죠, 그죠? 뭐에 20%? 이 1억 986만 6천원의 20%에 해당되는 입찰 보전 금액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춘천지방법원은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네, 그죠? 그러니까 1억 5,600에서 1억 900.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뭐 1,090만원, 한 1,100만원 정도 손해보셨잖아요. 입찰 보증을 몰수나 했으니까. 왜 이분이 1,100만원 입찰 보증을 몰수했을까?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요, 이분이 뭐, 본건의 어떤 시세 조사를 잘못했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니까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건물입니다. 건물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전세번호 5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입니다. 단독주택이면 원칙에 강제경매라고 안종현에게 이야기하던데, 이게 왜 임의경매야? 그럼 또 밑에 토지 등기부를 잠깐 보자, 이죠? 토지 등기부 등본 보니까, 여기도 또 보시면은, 전세권 해가지고 김모 씨 있잖아요, 이분이. 5천만원. 전세권 또 설정했네. 토지에 대해서도. 5천만원이다. 그죠? 이게 임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거 그럼 등기부 등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등기부 등본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잠깐 보지요. 이게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건물이죠, 그죠? 건물 등기부등본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전세권 파트를 볼게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됐습니까? 그죠? 부동산 전부의 건물. 좋습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 등기부를 잠깐 보죠. 토지 등기부 등본 보니까, 여기에서 또 토지 등기부 얼굴을 잠깐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요, 전세권이 여기 또 있네요. 전세권 설정하셨는데, 부동산 전부죠, 그죠? 토지 부동산 전부잖아요. 밑에 보면 공동전세 해가지고, 건물이죠. 건물까지도 다 담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건물까지도 이제 같이 토지와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 이런 경우는 저기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권리상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권리상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토지 면적이 약 한 47평 정도,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노후됐으니까 땅 이걸 보고 입찰 들어가는데, 과연 땅값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조사 분석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또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이거 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 벌써 8시 50분 넘어버렸네요. 일단 충주 사건인데요. 충주 2024경에 34284, 이건 아마 제가 제 유튜브 제 채널에다가
경매 물건에 대한 해설 소개를 해서 이걸 올려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여기 10월 20일 날 잡혀 있거든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타경에 34,284호. 충주시 지현동에 소재하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 31평형입니다. 근데 본건이 2층입니다. 2층이기 때문에 조금 청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죠, 그죠? 이게 신건해가지고요, 근본에 2차 매각이, 1차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 12일 하고, 10월 1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1억 1,500만원 해서, 경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참 이게 매매 가격 조사가 경매 투자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좋고, 현장 나가가 말이죠. 카메라 막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 동네 주변 분위기 막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물건, 오늘이 2021년 10월 8일이잖아요. 그죠?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현재, 충주시 지현동의 현대아파트의 본건이 31평형입니다. 31평형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딱 매매 계약서 쓸 적에 얼마에 딱 써서 서로 쌍방간에 매도자 매수자 간에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냐. 사인하는 그 금액 자체를 알아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반 매매하게 되면요, 간할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건에 보니까 1억 1,5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현재 매가가 1억 4,500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억 4,500에서 1억 5천이다. 그럼 이 날짜 들어가야 된 말이야. 들어가야지 도망가통이. 당연히 들어. 물론 2층이니까. 근데 뭐 저층이니까 나쁘고 그런 건 고정관념이 나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억 1,500만 원, 1억 4,500만 원에, 그래서 아마 10월 12일 날 요거, 이 사건 번호 메모하셨다고요. 이게 이 날짜 낙찰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예의 주시해 보십시오. 이게 낙찰됩니다, 이게. 이게 낙찰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낙찰 안 된다고 하면 참 이거 우리 경매인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이런 거 낙찰돼요. 또 경쟁이 좀 치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낙찰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다 보면 이제 전세권자 해가지고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면은 자연인은 아니죠. 일단 일단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전입신고 할 수 없죠. 전입신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렇듯이 뿅 해서 이민경매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전세금액이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 1억 500인데, 여기에 대한 매가가 1억 4,500에서 1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1차 길날 해가지고, 1차 가격이 보니까 1억 1,500만 원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된다. 따라서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전세금 1억 500만 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만약에 경매 신청했는데 1억 500만 원 이하로 한 9천만 원 선에서 누가 낙찰됐다 그러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얼마? 1,500만 원 결손 뚫어야 됩니다. 뒤에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매각 물건 명세성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죠. 일단 죽고, 다 죽는데 왜 신경 쓰냐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는데. 그죠? 근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봐가지고요.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수 있겠요. 이게 이게 무슨 압류, 이게 충주시 같아요. 또 국하니까 뭐 세무서 같은데. 이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됐다. 이랬을 적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금도 보면 당해세 일반 조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후반부 가서 리얼하게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이 방송을 보시는데 그냥 떠내기 식으로 보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강의 오프라인상에서 강의한다면 최소한 400만 원짜리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실제 오프라인 강의 하는 데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등록해 보시라니까. 300, 400 더 할걸요.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데가 헛돈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짜박짜박, 공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건 같은 경우는 아마 1차 기일인 2021년 10월 12일 날 낙찰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목포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 지원해가지고요. 이게 2021 타경이네요. 2021 타경에 894.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에 소재하는 이것도 34평형 아파트입니다. 34평형 아파트인데요. 층수가 8층이네요. 근본에 보니까 매매 1차 최저 가격이 10월 12일이니까 날짜가 또 이제 조금 전에 또 10월 12일인데 이것도 10월 12일이네, 그죠? 2억 2,200만 원인데 요거는 보니까 매매 금액이 말이죠. 2억 2,500에서 2억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1차 기일 날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보면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인데 자기 전세 금액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인데 이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하셨는데 이분이 다 대단하다. 또 전입신고를 안 하셨어요. 오늘 전입신고 안 한 사람 몇 개 보여드렸죠. 현재 진행 중인 거. 그게 소위 어떻게 보면 가격만 제대로 조사한다면 줍줍 할 수 있는 전세권 물건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이게 나와 있네. 봐가지고 전세권 해가지고요. 강모 씨라는 분 전세권 설정했고, 이분이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금에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임의금에 신청하셨는데 전세 금액이 2억 원이더란 말이죠. 그죠? 얘기인데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내역이 있다 없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입신고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시고, 또 세대 열람 내역서도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원 주소지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지상에는 행정착오로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띄워봐야 돼요, 다. 근데 지금 현재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세대 열람 내역서는요, 거기가 다 아마 도로명 주소일 겁니다. 도로명 주소인데, 도로명 주소상에 보니까 전입세대 없음. 근데 집원 주소상에는 전입세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여러분들 단디 유념하셔가지고요. 세대 열람 내역서 띄는데 임차인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만 여러 수십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끼게 해봤자 몇백 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 의한 세대 열람, 또 이제 집원 주소에 의한 세대 열람, 이 두 통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목포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몇 프로입니까? 30%입니까? 보니까 또 누구시죠? 손성민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복현 또 부회장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좀 지가 가셨네요. 그죠?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네, 건데 같은 경우 만약에 목포 지원 같은 경우 저감률이 몇 프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글을 한번 써주시죠. 몇 프로? 20%인가요? 30%인가요? 잠깐만, 일단 20% 보고요. 2억 2,200만 원 곱하기 0.8, 20% 하게 되면 다음 기일날 1억 7,760이 됩니다. 1억 7,760이 되는데, 1억 7,760이 되는데, 이때 봐가지고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2,500 하니까, 참 대단히 참 다행스럽게 또 2차 기일날 해가지고 누가 한 2억 한 1,000 정도에, 아니면 2억 1,000 한 500 정도에 써서 낙찰 받으면은 이 전세권 이번은 자기 전세금 2억은 다 받아갑니다. 다 받아가는데, 만약에 다음 기일날 1억 7,760인데, 아이고, 누가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좋다 이거죠. 2억이니까,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미회수다. 근데 전입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끝나버리죠. 낙찰 인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림에 있어가지고요. 이 물건 완전히 왔다, 추천 물건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라는 거죠. 우리가 경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뭐죠? 경매 정보지를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이거 됐나, 됐다, 아니다, 기다. 이거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경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석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경매 공부하는 거 아니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경매 정보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이거 됐나? 이거 됐구나. 안 됐다. 싫어. 이런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또 하나 있고요. 또, 이 보면은, 이것도 미전입된 사례, 오늘 꽤 많아요. 이게 전세권인데, 미전입된 사례, 울산 사건인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에 109,269호. 109,200.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네. 이건 제가 또 중복됐네. 그럼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포항 사건인데, 2020 타경에 34,067호. 이 막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 정신이 없어요. 여기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아마 제 유튜브 제 채널에서, 이게 뭐 추천 물건은 아니고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일단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타경에 34,067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량동에 소재하는 25평형 아파트입니다. 25평형 아파트고요. 25평형 아파트이고 청순 10층입니다. 청순 10층에 소재해 있고,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이게 보면 매각기일이 10월 18일에 잡혀있죠. 33매각기일입니다. 2억 3천만 원에서 이게 이제 매매가가 말이죠. 매매가 이 동네 이 동네가 이 물건 들쭉날쭉 하더라고. 최걸렙니다. 1억 7,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고 2억 1,900만 원까지 매매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이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봅니다만은 그 호갱노노 사이트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장점은 뭐냐니까 그 당의 아파트의 가격 변동 추이가 그래프로 표시되더라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되면 이 동네 그래도 뭔가 좀 메리트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 동네 이건 보니까 말이지. 또 그래프 보니까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상당히 불안정하더라고. 불안정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1,270만 원이잖아요. 그죠? 최저 1억 7,500만 원 그래야 돼. 그럼 이날짜 입찰 들어가야죠. 뭐.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요. 잠깐만요. 임차인이 없네요. 임차인이 없잖아요. 전세권자 해가지고요. 이게요.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인데 한국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우와, 1억 9천만, 전세금 1억 9천만 원이네. 근데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네, 세상에. 전입신고 할 수가 없죠. 전입신고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한국산업은행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런 유형의 물건은, 경매정보지에서 이제, 요런 거 됐다, 이거지. 그럼, 됐으면 내가 포항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포항 산다 그러면, 이 동네 가가 물건 조사해보는 거죠. 조사해가지고, 이거 됐다. 그럼 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일단 전세권자의 전세 금액이 1억 9천만 원인데, 한국산업은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입신고 없어. 끝났어. 좋아요. 건번기일날 1억 1,270만 원인데, 매매 금액이 1억 7,500, 최저 1억 7,500만 원 되니까, 좋다 이거 이거 봐가지고 한 1억 한 5천만 원에 내가 써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린 겁니다. 5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그러면 한국산업은행 1억 9천에서 1억 5천만 원 받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어떻게? 뭘 어떻게? 안 주는 것이죠. 안 주고 나는 그럼 뭐다 1억 5천만 원만, 이 물건에 취득을 해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본건 25평형입니다. 전용면이 18.14평이고, 이게 아마 전체 층수가 10층일 겁니다. 10층에서 이제 10층인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요. 10층, 10층인데요. 이게 사진을 잠깐 보시죠. 네. 사진을 보고, 다음 로드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보면은, 이 본건 이 아파트인데요.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요건 아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좌회전해서 올라가서, 한 번 더 찍고 또 올라가면, 좀 더 내려야겠다. 여기 있죠? 한번 저 멀리 보이면요, 어디냐면요, 요 도로에 접한 아파트가 아니고, 바로 뒤에, 이것도 있지만 도로에 접했어요. 그런데, 본건은 여기입니다.
10층, 20층, 이게. 근데, 그래도 햇빛은 좀 들었잖아요, 이거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한국산업은행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더라.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전세 금액을 지대로 조사를 하신 상태에서 입찰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사실 좀 그렇게 보면 전세금 수준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다시, 전세를 놓아버린다면. 그런데 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뭐냐면요. 전세권자가 아무런 권리도 없잖아요. 가압류납 저당권 이런 권리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2020년 9월 달에 경매 신청했는데 아직도 2021년 10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이 진행 중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낙찰 받아 전세를 놔야지. 그런다면 전세 수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 놔야지.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요. 제가 소유자라면요. 이 물건 제가 일반, 임대 물건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근데, 없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진행이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실제 경매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언제입니까? 10월 13일 날이죠? 10월 13일 날은 이제 우리 실질적 경매 중에서도 보니까 강제 경매 진행되는 그 사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2부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저희가 전체 16강인가요? 16강이네요. 16강,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